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량팀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벤츠 GLE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6기통 가솔린 GLE가 아니에요. 이거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이번에 새로 나온 GLE 350이라는 모델인데, 솔직히 뭐 이 차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미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준대형 SUV이고 무게가 거의 2.2톤인데 이거 4기통 가솔린 엔진 가지고 충분하냐, 뭐 이거 차 안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차랑 가격대가 뭐 맞지는 않지만 크기가 비슷한 GB80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기통의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심지어 6기통 모델로 가는데 550만 원 밖에 안 듦에도 불구하고 4기통 모델의 판매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런 급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6기통 모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좀 리뷰해 볼 건데, 이 차가 지금 옵션이 450 모델이랑 완벽히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이 엔진하고 타이어 스펙이 좀 차이 나는데, 나머지 이제 옵션 같은 부분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딱 2,100만 원이 빠져가지고 1억 1,6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델인데, 오늘 이 차를 한번 타보면서 과연 이 4기통 모델도 탈만한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랑 450이랑 옵션이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차이 나는 게 엔진이 다운사이징 됨으로써 공차 중량이 좀 더 가벼워지고, 타이어가 275-50-20으로 인치수가 좀 다운사이징이 되고 타이어 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승차감 차이가 있을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승차감 테스트하는 코스로 왔는데, 여기가 방지턱이 좀 이제 높고 포토홀도 좀 있어서, 자, 여기 방지턱 36kg. 이렇게. 자, 첫 번째 방지턱이었고, 네, 포털이 굉장히 큰 구간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예전에 그 GLE 450 리뷰할 때랑 뭐 거의 느낌이 비슷비슷한데, 자, 여기서도 마지막. 마지막 방지턱. 이게 이렇게 넘어보니까, 그리고 포토도 좀 지나가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자, 일단 되게 재밌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차의 승차감이 GLS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무리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느끼냐면, 벤츠 GLS를 가지고 지금 똑같은 코스를 제가 예전에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지턱을 GLS로 넘으면은 GLS는 뒤에가 조금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거의 안 흔들리는 건 아닌데 좀 흔들림의 정도가 덜해요. 이런 포토를 가도 이 뒤에가 흔들리는 정도가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벤츠의 대형 SUV들을 좀 타보면은 GLS 같은 대형 SUV들은 상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무겁잖아요. 왜냐면 차 크기가 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상체가 무거우면 사실 이 하체에 대한 세팅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뭐 댐퍼뿐만 아니고 서브 프레임이랑 이제 암들을 연결해주는 강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하는데, 벤츠 대형 SUV들을 좀 타보면은 하체의 어떤 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약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이제 댐퍼 감쇄력을 많이 좀 탄탄하게 해놓는 편이거든요. GLS도 그래요. 댐퍼 감쇄력이 상당히 탄탄해요. 그래서 뭐 주행 안정감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건 좋지만 잔진동들이 조금 올라오고 방지턱 느낌이 약간 좀 탄탄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이게 뭐냐면, 방지턱 좀 세게, 뭐 요렇게 넘어도, 그리고 포토홀을,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도 이 정도 상체는 이 정도 하체로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덕분에 댐퍼가 약간은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네, 정말 댐퍼가 약간 좀 부드러워서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GLS보다 댐퍼가 조금 더 먹어주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차는 20인치고 GLE 450은 21인치고 GLS는 22인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이 당연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경쟁하는 차종들과 비교해서는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X5, Q7, 뭐 GV80 이런 차들이 있죠. Q7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유난 Q7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차는 승차감에 있어서 약간 좀 반등급 위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부드러움과 탄탄함을 너무 잘 잡고 있어요. 이런 떨어질 때 차가 과도하게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지 않게 탄탄하게 잡아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Q7은 약간 좀 논외로 하고, 이게 X5랑 비교를 하잖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뭐 잔잔한 좀 요철들, 이런 거 느껴보면은 X5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X5의 댐퍼가 훨씬 더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지턱
이거는 약간 좀 댐퍼 탄탄한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1열 승차감에 있어서는 X5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다만 2열 승차감에 있어서는 GLE가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X5는 그 2열 승차감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댐퍼 스트로크가 너무 짧고 2열 공간감도 작잖아요. 많이 작고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1열의 어떤 댐퍼 스트로크나 2열의 댐퍼 스트로크나 비슷해요. 그래서 2열에 앉은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리고 2열 공간감도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2열 시트가 많이 좀 탄탄하기는 해요. 이거는 거의 뭐 벤츠의 종특 같은 느낌이라서, 벤츠는 항상 시트가 좀 탄탄하더라고요. 1열에 지금도 앉아서 느끼는 거지만 시트가 왜 이렇게 탄탄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벤츠의 어떤 특징적인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2열 승차감은 X5가 사실 못하는 거라서 GLE나 Q7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적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GLE 4기통 모델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타이어가 앞뒤가 모두 스퀘어예요. 보통은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는 뭐 275 하면은 뒤 타이어는 뭐 315, 325 이렇게 엄청난 광폭 타이어를 넣어주는 게 그 일반적인데, X5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앞뒤가 똑같아요. 275, 50, 20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뭐 엄청 달리는 고성능 차도 아니고 어차피 패밀리 SUV를 사용할 건데 뒷타이어를 그렇게 광폭 타이어를 넣어줘가지고 승차감을 저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고 뒤에 타이어 폭도 좁고 하다 보니까 2열이 훨씬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2열의 활용성이 많은 패밀리 SUV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GLE의 2열 공간 그리고 2열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GLE 350 관심 있으시면 벤츠 강북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진영 과장님께 차이나TV 보고 왔다고 연락주세요. 판매 전국 탑6를 찍을 만큼 실력자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연락주셔도 되고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 상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도 시승차로 있으니까 한번 시승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이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가 그 X5보다 2열 승차감이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요철 승차감, 방지턱 승차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주행을 할 때 X5보다 이 차가 어떤 롤링이나 피칭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 차뿐만 아니고 BMW, 벤츠 대부분의 차종들이 다 이래요. BMW는 요새 가면은 롤링과 피칭이 꽤 많은 편이고, 벤츠 차량들을 보면은 롤링과 피칭이 항상 이렇게 억제가 되어 있어요. 물론 BMW 차들이 그런 롤링과 피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체에 정말 기가 막힌 세팅,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너클함에서 굉장히 각도를 많이 줘서 프레임하고 연결이 된 암들의 어떤 강성과 움직임 때문에 롤링과 피칭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차가 절대 불안하지가 않아요. 와, 이게 롤링 피칭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차를 어떻게 이렇게 잡아주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롤링과 피칭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X5 같은 차들은 인위적인 그런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2열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의 어떤 주행 습관에 따라 가지고 진짜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동시에 떠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X5가. 근데 G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속을 좀 해보면은, 야, 여기서도 진짜 느껴지는 게 이게 X5보다 확실히 출렁이는 맛이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벤츠의 그 포매틱의 느낌 플러스 댐퍼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탄탄한 주행감의 느낌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차선 변경 좀 빠른 속도에서 이렇게 해도, 자, 다시 한번, 야, 이게 이게 롤이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BMW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있잖아요. 그 느낌이 한 70%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도, 물론 이게 4기통 모델이라서 토크감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피칭이 많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450 모델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 피칭이나 롤링이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BMW가 너무 부드러워진 건가, 벤츠가 많이 탄탄해진 건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시켜보면은 정말 2열을 많이 사용하는 패밀리 SUV 목적으로 이런 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탄탄한 주행 안정감 그리고 롤링과 피칭을 많이 억제해주는 이런 차를 구매하는 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 차의 이제 파워트레인,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어떻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어제 이 차를 받아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느낀 건데, 항상 뭐 너무나도 일반적인 얘기지만 258마력 정도 되는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에는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아무리 이게 뭐 2.2톤의 무거운 차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기통을 찾는 이유가 6기통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넉넉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을 해도 이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런 거죠. 10의 한계를 가진 차에서 여러분들이 3을 쓰는 거하고 5의 한계를 가진 차에서 여러분들이 3을 쓰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450 모델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그런 거는 필요 없어, 오히려 이 차를 3에 있어서 2100만 원 저렴한 가성비 모델을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 4기통 가솔린 모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4기통 가솔린 모델을 샀다라고 해가지고 불편함이나 불만족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름 탈만한 파워트레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신호가 끝나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벤츠 가솔린 모델의 특징인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 자, 여기 출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 이 저속 1단, 2단에서 1000rpm에서 2000rpm을 사용할 때 올라오는 이 약간의 그 걸걸한 엔진음. 자, 여기 차가 없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진짜 들리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좀 볼륨을 키워볼게요. 이게 3단부터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괜찮아지는데, 벤츠의 그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벤츠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유난히 저속에서의 엔진의 회전질감 자체가 약간 좀 걸걸한 느낌이 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E200이나 E300 이런 거 탔을 때보다 이 차가 훨씬 더 억제가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 가속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램프 구간, 자, 램프가 좀 빠르게 가볼게요. 이야, 이 운동 성능 하나는 이게 나쁘지 않은데, 이게 롤 억제를 해주는 게 거의 아우디의 한 80% 정도는 되는 느낌으로 롤 억제가 굉장히 좋아서, 저런 방금 램프 구간 돌아갈 때도 차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조금 이따가 와인딩 조금 한번 타볼게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이 가속감, 4기통 가솔린을 가지고 이런 2200km에 달하는 SUV를 끄기에 부족하지 않냐라고 걱정하실 텐데, 뭐 저는 이거는 근데 이거 4기통 가지고 이 차를 끌기에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욕심이죠.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RPM을 한 3000rpm 이상씩 쓰는, 거의 한 스로틀을 80% 이상씩 밟는 이런 추가적인 가속 구간에서 이게 토크가 굉장히 모자란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나요. 이게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보렉이 좀 있어요. 터보렉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게 한 3500rpm부터 이제 터보가 터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해버리면은 터보의 의존도를 굉장히 높여놨다 보니까 차가 정말 무섭도록 나가거든요. 그냥 무섭다라기보다 토크감이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 이 차도 터보렉이 좀 있어요. 터보렉이 좀 있고, 그 다음 3000rpm부터 터보 부스트업이 강하게 들어오는 게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냥 기통수 차이에요. 6개의 피스톤으로 이제 크랭크 축을 돌려주냐, 아니면 4개의 피스톤으로 크랭크 축을 돌려주냐, 이 차이기 때문에 6기통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차의 가속력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뭐 차가 120km까지는 안 나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가속을 할 때, 뭐 고속도로에서 탈 때 차가 안 나간다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이게 확실히 이런 걸 돌아보면은 리어의 어떤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느낌은 벤츠가 BMW보다 훨씬 못해요. 못하는 게 티가 나요. 근데 롤 억제력에서 오는 이런 안정감 이런 거는 벤츠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약간 아우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짧은 약간 굽이진 길을 가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야, 이런 데 가도 차가 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아주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가도. 근데 이게 제가 뭐 이 차를 가지고 여기서 더 격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이 차는 좀 더 격하게 돌 때 바퀴에 하중이 실릴 때 타이어나 댐퍼가 먹어줄 수 있는 그 한계값을 좀 벗어나면은 차의 거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 아니에요. BMW 같은 암들의 각도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든 어떤 하중을 받든 타이어의 그립의 맥스 값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 이거는 딱 정말 고속주행용 세팅이거든요. 대문짝만한 로어함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박아놓고 서스펜션의 각도를 많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솔직히 이 차가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주행 환경에서도 운전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패밀리 SUV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롤이 없고 탄탄한 주행감일수록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저라면 사실 이게 350 모델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게 뭐냐면, 이게 벤츠에서 정말 잘하는 그 급 나누기가 없어요. 이 차가 옵션이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붐메스터 들어가 있고 에어스프링 들어가 있고, 저는 이 350 모델 나온다길래 에어스프링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에어스프링도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스프링도 들어가고 이런 시트의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편평비가 더 크고 타이어 인치수가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승차감에 있어서는 더 좋고, 내가 엔진 이 파워트레인 느낌 하나만 포기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정도라고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달릴 때 4기통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유로움 이런 거와 상관없이 4기통 모델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